네,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전공의 6천 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를 접수받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기도 했는데요. 무더기 처벌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또 의료계 집단 반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전공의 수천 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뿐만 아니라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복지부의 집계에 따르면요. 네. 전국 100개 병원에 전공의 한 6,400여 명이 사직서를 이미 제출을 했고요. 아직 사직서가 수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을 하고 일부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그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사직서 제출자의 한 25%가량이 근무지를 이탈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공이 한 1,600여 명가량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이제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네. 일단은 빅5 병원의 주도로 이렇게 전국으로 집단 행동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단은 전국 전공의들이 근무를 중단하면서 뭐 수술이 연기된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입원해 있는 환자 중에 긴급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는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으로 수련을 받는 의사지만 뭐 당직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의료 공백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얼마나 피해를 확산할지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복지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하면은 효력이 생기려면 의사들에게 직접 명령서가 송달이 되어야 하는 건데 만약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경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을 두고 추후에 이러한 지금 상황이 수습이 된 이후에 법적인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을 일단은 각 당사자 개인에게 사실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네. 문자 메시지를 우리 확인하지 말자라든지 아니면 아예 근무지를 이탈해서 말 그대로 정말 잠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어떠한 명령이 송달될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 사실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정부 측의 입장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문자 메시지라든지 우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수단으로든 우리는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송달이 됐다. 실질적으로 전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직접 개개인이 명령을 송달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뭐 송달을 못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거주지에 없어서 우편을 못 받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실 우리에게 송달이 적법하게 됐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라는 사실 논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이 사건이 이제 수습이 된 이후에도 이걸 가지고 법적인 공방, 실질적으로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 사직서를 수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만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러면 정부가 1차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립니다. 네. 다시 복귀를 해서 환자 진료를 차질 없이 봐라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업무 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정지한다라든지 아니면 취소를 시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된 상황인데 무단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 여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고요. 뭐 비슷한 판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요. 네. 과거에는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아니라 2020년도에는 의료진의 대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직을 한 상태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이 파업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파업에 돌입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아예 사직서를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처벌 부분의 경우
경우에는 의료법과 긴급의료법, 응급의료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긴급한 상황이 이제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공공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효를 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만약에 업무 복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를 거부하는 아니면 기피하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을 가능하게 해뒀습니다. 처벌 수위, 그러니까 법정형은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일단 의료인들의 이제 의사 면허 정지라든지 취소 그리고 더불어서 형사처벌까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선이다.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은데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봤을 때 피해 상담 사례가 총 34건이 나왔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나중에 처벌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아무래도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는 경우를 네. 생각을 해보자면 당연히 우리가 응급의료법에서 말하는 그런 응급 환자에 해당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자에 대해서 내가 사실 진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나서 응급 진료를 거부했다라는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더 나아가면 내가 업무상의 어떠한 뭐 과실이라든지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역시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129라는 이제 번호 피해 신고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사실 이제 관련 당사자 의사들에 대해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금 의협 집행부에게는 면허 정지 카드도 꺼내 들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사망 사례가 속출할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까지 가겠다 이렇게 시사한 바가 있거든요. 법정 최고형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뭐 법정형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수준이 법정 최고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양형에 반영이 돼야 될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수사기관이라든지 정부의 방침은 법정 최고형을 우리가 구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사실상 이제 지금 상황이 긴급한 상황이고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형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응급의료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거부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의료 행위를 하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이런 경우와는 조금 상반되게 고의로 진료를 거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징역형까지 또 선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검경에서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주동자에 대해서 구속까지 검토할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구속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경찰청장도 이러한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고요. 더불어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주동자의 경우에는 구속까지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과거 사례 중에 이렇게 집단 파업을 했을 때에도 면허 정지라든지 취소가 된 경우는 있었지만 주동자에 대해서 인신 구속까지는 이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찰 입장에서 주동자에 대해서 우리는 구속 수사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강경한 입장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 법무부와 대검 그리고 경찰청 모두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적극적으로 하겠고 인신 구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게시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게시글의 요지를 보면은 어쨌든 간호사가 전공의 대신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이게 만약에 진짜 의사가 쓴 글이라면 어떤 처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내가 병원을 떠나게 됐을 때 내가 처방하던 그런 약의 이제 내용들을 네. 간호사가 빨리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이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결국 해석해 보면 병원과 이제 관련된 의료진들의 업무를 방해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죄 내지는 업무 방해 교사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죄라고 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죄를 한 번 저지른다라고 해서 뭔가 구속이 된다라든지 뭐 징역형을 선고받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 없기는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더불어서 만약에 내가 진료 현장을 떠났다라고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뭐 응급의료법 위반같이 같이 사실은 이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굉장히 좀 중대한 수준의 형이 선고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지금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네, 정부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자 전공의들의 법적 대응 준비도 철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 의협에선 전공의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지원회까지 나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무더기 처벌 가능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은 정부에서 이렇게 피해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신고 사례를 수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면허 박탈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라든지 의협에서도 일단은 이제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후에 이제 일어날 법적 다툼의 쟁점은 첫 번째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진료 유지 명령이 실질적으로 송달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지 법적으로 쟁점이 좀 갈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사직을 한다라든지 휴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인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휴직이라든지 사직서를 제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 행정의 일환으로 내가 거기에 동참을 해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추후에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대우전자로 시작을 해서 기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대유 위니아 그룹의 회장이 구속이 됐거든요. 어떤 사건이죠? 네, 지난 19일에 이제 이 회장이 구속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CEO가 구속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액수라든지 규모가 더 많다라고 지금 알려지게 된 것이고요. 기존에 박모 대표가 이제 구속 기소될 경우 된 상황에서는 총 390여 명 그리고 한 300억 원대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수사기관에서 더 윗선으로 올라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이 회장이 그 그룹의 업무라든지 운영에 굉장히 깊게 관여를 했고 실제 알려진 그 임금 체불의 액수도 지금 347억 원가량 그리고 6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증거인멸이라든지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네, 이 박영구 회장 지난해에는 골프장을 매각해서 체불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해결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앞으로 상황을 봤을 때 향후 수사 그리고 처벌 수위도 좀 예상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 더불어서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골프장을 매각해서 임금 체불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3천억 원에 매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불 임금에 대해서 전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면 뭐 징역형 충분히 선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자들, 당사자들도 수사 대상에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